그 국가 재정 적자 추이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2008년도 11.7조 원에서 재정 적자가 166.5조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경제부총리는 잘했다고 합니다. 그 요란하던 초이노믹스 1년 2개월 어디로 갔습니까? 그 국가 부채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초이노믹스 잘했다고, 1년 2개월에 남은 게 뭔가요? 우리 경제가 그래도 그 내수를 중심으로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어요. 부총리 혼자서만 회복이 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수출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수 정도 네? 내수 쪽은 부총리 혼자서만 수출이 어려워서 그렇고 지금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 참 걱정입니다. 지금 부총리는 이 재정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괜찮다. 왜 OECD 국가 괜찮다 비교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국가 재정 적자가 돈을 풀어서 과연 경제 위기가 극복이 됐느냐? 경제 위기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이노믹스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정 적자만 불리고 빚내서 집 사라는 것밖에 남긴 게 없습니다. 지금 1년 2개월 된 이 현 시점에서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 확장 정책을 쓰는 것이 한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 적자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과연 세금을 제대로 공평하게 걷고 있느냐의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로 공익법인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세금이 공평하게 걷히고 있습니까? 네, 최대한 공평과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재벌들은 다 봐주고 서민들 허리만 쥐어짭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공익법인을 만들면요. 출연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절약하죠. 기부금 처리하기 때문에. 또 증여세가 면제되죠.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자, 아버지가 공익법인 이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증여세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는 걸로. 네, 안 내죠. 한 푼도 안 냅니다. 자, 예를 들면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회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의 이 액수만 보면 2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 이 2조 7천억이 공익재단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이 되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글쎄요, 그거 뭐 제가 계산을 해봐야 할 텐데요. 50%입니다. 상속세가. 상속세 50%라면 상속된 금액. 네, 1조 3천억 정도 내야 되죠. 1조 3,500억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공익적인 그런 사업을 하라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제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조 7천억을 상속을 받았는데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자기 집 5억 갖고 있어서 이것을 아들한테 상속해 주려면 2억 5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은 삼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도 마찬가지고요. 뭐 LG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 공익법인 제도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성실공익법인 제도 법 아시죠? 예. 이 성실공익법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열사 주식을 5%에서 10%까지 늘려도 세금 안 내죠. 예, 성실공익법은 10%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성실공익법인 제도가 2007년도 12월 26일 날 통과가 됐는데요. 이것을 최경환 의원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다 반대했습니다. 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다 반대했는데 최경환 의원이 저 혼자 반대했습니까?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했죠. 예. 뭐라고 했냐면 페이버를 줘야 된다. 인센티브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성실공익법인이 되면 현재 공익법인의 5%에서 10%까지 여기에 주식을 파킹을 할 수 있고 이것을 그냥 증여를 합니다. 단돈 세금 1원도 안 내고. 자, 2014년도에 기획재정부가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채택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그제 뭐 예, 네, 그렇게 됐죠. 정확한 기억이 네, 없습니다만은 전혀 기억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예, 저도 속기록 보고 있습니다. 네, 속기록에 최경환 의원이 이 법을 찬성을 하고 이 당시에 이주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7년 뒤에 2014년도에 삼성생명 공익재단으로 성실공익법인이 되고 2015년도에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으로 이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단돈 세금 1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세제 제도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월급쟁이들은 죽어라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재벌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국가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그 공익법인 문제하고 일반 상식, 일반 자, 그러면 상식을 이 공익법인들이 같이 이렇게 이 공익법인들이 보는 것은 공익법인 원래의 목적대로 공익적인 사업을 하느냐 이거 따져볼까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실 공익법인 요건을 굉장히 강화해 온 걸로 성실 알고 공익법인 요건을 뭐 강화한 게 없습니다. 성실 공익법인 요건 8가지가 있는데요.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할 것,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자기 내부 거래를 하지 않을 것 등등 8개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다 부합이 되는지 따져봐야 되고요. 저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할 일이 이러한 공익법인 제도를 통해서 상속세, 증여세, 단돈 1원도 받지 않으면서 과연 이 요건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봐주는 것은 똑같은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국회의원들이 법을 갖다가 안 내는 걸로. 네, 안 내죠? 한 푼도 안 냅니다. 자, 예를 들면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회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의 이 액수만 보면 2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 이 2조 7천억이 공익재단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이 되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글쎄요, 그거 뭐 제가 계산을 해봐야 할 텐데요. 50%입니다. 상속세가. 상속세 50%라면 상속된 금액. 네, 1조 3천억 정도 내야 되죠. 1조 3,500억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공익적인 그런 사업을 하라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제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조 7천억을 상속을 받았는데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자기 집 5억 갖고 있어서 이것을 아들한테 상속해 주려면 2억 5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은 삼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도 마찬가지고요. 그 국가 재정 적자 추이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2008년도 11.7조 원에서 재정 적자가 166.5조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경제부총리는 잘했다고 합니다. 그 요란하던 초이노믹스 1년 2개월 어디로 갔습니까? 그 국가 부채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초이노믹스 잘했다고. 1년 2개월에 남은 게 뭔가요? 우리 경제가 그래도 그 내수를 중심으로 또 어느 정도 회복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부총리 혼자서만 회복이 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수출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수 정도 네? 내수 쪽은 부총리 상당히 혼자서만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어려워서 그렇고 지금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 참 걱정입니다. 지금 부총리는 이 재정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괜찮다. 왜 OECD 국가 괜찮다 비교하는데 거기에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국가 재정 적자가 돈을 풀어서 과연 경제 위기가 극복이 됐느냐? 경제 위기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이노믹스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정 적자만 불리고 빚내서 집 사라는 것밖에 남긴 게 없습니다. 지금 1년 2개월 된 이 현 시점에서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 확장 정책을 쓰는 것이 한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 적자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과연 세금을 제대로 공평하게 걷고 있느냐의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로 공익법인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세금이 공평하게 걷히고 있습니까? 네, 최대한 공평과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재벌들은 다 봐주고 서민들 허리만 쥐어짭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공익법인을 만들면요. 출연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절약하죠. 기부금 처리하기 때문에. 또 증여세가 면제되죠.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자, 아버지가 공익법인 이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증여세 냅니까? 안 냅니까? 일지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 공익법인 제도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성실공익법인 제도 법 아시죠? 예. 이 성실공익법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열사 주식을 5%에서 10%까지 늘려도 세금 안 내죠. 예, 성실공익법은 10%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성실공익법인 제도가 2007년도 12월 26일 날 통과가 됐는데요. 이것을 최경환 의원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다 반대했습니다. 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다 반대했는데 최경환 의원이 저 혼자 반대했습니까? 찬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나라당 저는 의원들이 찬성했죠. 생각합니다. 예, 예. 뭐라고 했냐면 페이버를 줘야 된다. 인센티브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성실공익법인이 되면 현재 공익법인의 5%에서 10%까지 여기에 주식을 파킹을 할 수 있고 이것을 그냥 증여를 합니다. 단돈 세금 1원도 안 내고. 자, 2014년도에 기획재정부가 삼성생명 공익재단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채택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그제 뭐 예, 네, 그렇게 됐죠.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전혀 기억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예, 저도 속기록 보고 있습니다. 네, 속기록에 최경환 의원이 이 법을 찬성을 하고 이 당시에 이주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7년 뒤에 2014년도에 삼성생명 공익재단으로 성실공익법인이 되고 2015년도에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으로 이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단돈 세금 1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세제 제도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월급쟁이들은 죽어라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재벌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국가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그 공익법인 문제하고 일반 상식, 자, 그러면 이 공익법인들이 같이 이렇게 이 공익법인들이 공익법인 원래의 목적